외통위에서 간사를 하셨으니까 네.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외통위 사안도 많아요. 뭐 당장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네. 마치 다 이긴 것처럼 뭐 거의 따라잡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참담한 참패를 네.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보세요?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이 없다. 예. 심지어 외교부 공무원들 우리 정부 때도 있었고 예. 윤 정부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허탈해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윤 정부의 외교 라인들 때문에 허탈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여당 때부터 네.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표점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고 네. 강경화 장관, 정호영 장관님 다 계속 그쳤어요. 얘기하셨군요. 네, 자, 네.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네. 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갖는 거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네. 우리 당 의원님들은 그런 식의 표 계산을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정치권이요. 소위 이제 결과가 다가올 때는 출구 전략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출구가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 수준의 다른 결과일 때 대비한 여러 가지 것들도 그렇죠. 시나리오가 수를 놓습니다. 있어야죠. 네. 근데 그걸 전혀 안 한 안 거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전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제대로 대통령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가고 있는 거냐 정말 이런 네, 문제의 네. 논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오판일지 네. 아니면 정말 시스템 안에서 보고 자체가 네. 누락되는 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대통령제 특히 이제 뭐 우리도 대통령제에서 집권을 했었지만 네. 대통령제가 가진 맹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청와대에서 사람을 잘못 쓰고 다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만큼 시스템이 돼버리면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예. 절대 왕권 시대와 다름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이 권한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왕 가신들이 모든 시스템의 목소리를 닫아버려서 그렇죠. 문제인 건데 네, 네. 지금 아마 그와 같은 방식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외통이 오래 계셨으니까 네. 외교부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속 공무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갔다고 하면 외교부의 보고와 관계없이 어딘가에는 말씀하신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예, 것 예, 같은데요. 이제 제가 외교부에 이제 여러 공무원 분들과 이제 뭐 여러 단위의 이제 소통들을 계속 그렇죠. 하고 있을 수밖에 예, 예, 없죠. 예.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부산 엑스포 발표 나는 그 하루 전날 예. 어떤 나라들에는 예. 제3국 어떤 나라들에는 외교 공간에 갑자기 급하게 오더가 온 거예요. 대통령이 예. 그 나라 정상과 통화를 해야겠다라는 오더가 왔는데 예. 이건 사실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외교 관례로는. 예. 전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이 정상 간 통화를 예, 하는데 예, 예. 전날 요청해가지고 성사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어느 나라든 간에 네, 맞습니다. 정상들이. 근데 전날 와서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루 전날까지 고생하신다 싶을 수도 있지만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근데 외교관들의 걱정은 뭐였냐면 그래 가지고 성사가 안 돼도 걱정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국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맞아요. 오퍼를 거절한 게 되는 거절한 거니까 거니까. 향후에 그 관계를 이어가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예. 불과 하루 전날까지도 노력해야 될 때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정말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내일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될 시나리오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고 그 뭐 동네 그냥 아이들 사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외교 공간에 하루 전날 그런 오더를 내린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답답해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뭐 지금도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주도로 또 그 맞습니다. 중심으로 계속 외교를 끌고 가는 것도 네.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안에서. 맞습니다. 사실 이거 큰 틀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사우디의 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 머니를 잘못 쓴 거예요. 외교적 자산을 잘못 쓴 게 예. 소위 제3 세계라고 통하는 네.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미국, 일본 중심으로 줄 서 있지 맞아. 않거든요. 네, 심지어 그럼요. 유럽에도 복속되지 않은 정도인데 예. 자기들의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유럽의 식민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적 동질성이 더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한일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국면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네. 요새는
각자의 자국을 위해서 이제 AU가 훨씬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합이 강화되고 하는 것처럼 예. 다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를 다극화를 못한 거죠. 일본하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라들로부터는 한국이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실망이네. 예, 예. 이런 인식을 많이 줬던 그런 외교 전선이었죠. 거기에서 전 실패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 실패예요. 네. 외교 그리고 실패. 그 연장선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얘기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내주면서까지 외교를 복원했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럼 과연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리고 한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국민 건강에 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딜의 조건으로 삼는 게 맞는 거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은 이제 예. 뭐 다 평가 끝났어야 하지 예, 않을까요? 예, 완전한 실패였죠. 예. 그나마 미국과 일본이라도 든든하게 우리의 우군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중국 패싱하려고 그렇게까지 바둥거렸는데 일본도 미국도 중국을 우리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처럼 외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졌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게 이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내쳐졌다는 생각에 민망한 상황에서 때마침 이 부산 엑스포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윤 정부의 최종 이제 정말 성적표? 예. 예, 그 느낌으로 국민들도 보고 계신 것 같고 단순한 표 계산을 못했다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필요하다. 때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 이제 2심에서 네. 승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위안부 할머님들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들 보상하겠다고 자기들이 기업들 돈 모아가지고 그걸 배상하려고 하고 일본은 책임 없는 듯이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심에서 이렇게 결과가 네. 나왔고 대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에서 왜 한마디도 못하고 저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는 건지 이게 과연 올바른 외교의 방향인지도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 말도 뭐 제가 답변 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처음부터 예. 명약관하게 보였던 거죠.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예. 윤 정부만 못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 일본의 고위 관료들,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윤 정부의 그런 강제 동원에 대한 해법을 막 제안하고 할 때 저쪽에 반응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일본에. 보고 있었어요. 예, 예, 예. 보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이게 과연 종국적일까라는 물음표를 주고받고 있었던 예, 거죠. 예, 예.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 저쪽도 알아요. 알죠. 예, 예.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끝내도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그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아니 윤 정부가 안은 만들어 갖고 자꾸 오는데 이게 네. 종국적인 거야? 라는 얘기를 보수 진영에서 계속 하고 있었고 일본의 네. 보수 언론에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나선 이유가 뭐 윤 정부가 알아서 다 내주고 있으니까 나설 필요도 없었지만 그것이 종국적인 결론이 될 수 없는 걸 윤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위안부 판결 같은 예, 예. 그리고 또다시 강제동원과 같은 그런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본 정부도 대통령이 나서서 공언하니까 일단 받아주고 다음에 책임져라 하는 정치적 레토릭 자기들은 뭐 갖는 거니까 예, 예, 예. 싫어할 리는 없지만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윤 정부 눈에만 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외국의 외교 대상이 되는 나라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걸 네. 윤 정부는 모르고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외교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본인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랑 그대로 막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결국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외교적 실패가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로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 근데 왜 이렇게 한 가지 더 13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방을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거예요? 뭐 순방을 자주 가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이제 네. 뭐 대통령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책임만 지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끝에 내심 기대한 건 이제 네. 부산 엑스포를 워낙 내세우셨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좋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역전승을 일으키는 부산 엑스포의 결과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네. 투입 대비 뭐 효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계산은 차치하고서라도 했을 성과가 텐데 있으니까. 그런 성과마저도 그렇게 내세웠던 성과마저도 없는 국면에서 뭐 한미일 중심의 협력이라도 공고히 됐냐 그것도 뭐 무력화됐죠. 네. 사실상 어디에서 실체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국민이 점검할 수밖에 없죠. 왜 다녔냐라는 얘기에는
더 이상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나가 계시잖아요 지금 네덜란드. 그러게 말입니다. 실제 이제 예산 기준으로 봐서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2배가 넘는 순방 예산이라는 맞아요. 것은 그렇죠. 납득할 수 없죠. 국민한테 이제 다른 설명의 거리 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를 해놓고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통일적으로 가보면 통일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통일부 장관도 사실은 그런 분이 않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무력화시키기 위한 네. 장관이라는 그러니까요. 느낌밖에 근데 들지 9.19 않죠. 군사합의도 지금 파기를 시켰어요. 네네. 이게 우리 한반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이제 네. 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외교나 대북관계 문제를 보면은 정말 예. 하루살이 정권 같다라는 음. 느낌을 들 만큼 어떨 때는 자기 고집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던 게 있으니까 예. 이제 현재 타격론이라든지 그 후보 시절에 했던 무수한 엄청난 사고들 있잖아요. 예. 그게 사고가 아니다. 본인의 정말 가치다. 본인이 내세우는 전략이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희생시키는 건 너무 크죠. 네. 예, 그러니까. 하루살이 정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군사합의라는 경우는 예. 우리가 없앤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전방의 초소들을 없애고 네. 우리가 무기를 배치 못한 상황만 얘기하지만 그거는 반대급부도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충 같이. 지역이라는 맞아요. 뜻인데 네, 맞습니다. 그것을 없애고서 우리도 당당하게 싸울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아유.